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 SMBS 사슴토론입니다. 저는 사슴토론의 사회자 권수민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에 대해서 게스트분들 모시고 한번 같이 토론해보려고 하는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슴토론 게스트로 나온 임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슴토론 게스트로 나온 오경선입니다. 사슴토론은 상명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았을 법한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토론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전공,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입니다. 토론에 앞서 다전공 필수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설명 간략하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명시된 학사 안내에 따르면 2018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다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심화전공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졸업을 할 수 있다는 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이 제도가 생겨남에 따라 다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또 다전공을 이수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다전공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찬성 측 오경선님의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전공 제도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 사회가 우리한테 좀 융합형 인재를 바라는 경향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분야만 집중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여러 가지 배우는 것이 훨씬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반대측 임지수님의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전공을 하고 있진 않지만 경선님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전공이 꼭 그렇게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인재 사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전공은 학교 외에도 학교에서 다전공을 하는 것 외에도 외부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전문성을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2차 발언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측 임지수님부터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만약에 단일 전공을 하지 않고 다전공을 하게 되면 자기가 채울 수 있는 본 전공을 4분의 3밖에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일 전공을 하는 학생보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인사 채용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본 전공을 하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반대측의 2차 발언 잘 들었고요. 찬성 측 경선님의 2차 발언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수험 생활을 하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학교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가장 대학 진학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이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잘 맞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진로를 뒤늦게야 발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전공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진로가 바뀌거나 다른 전공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어떤 장애물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2차 발언 모두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최근 사회가 융합형 인재를 선호하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 이후에 바뀌게 되는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전공 제도가 긍정적이다라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요. 반대 측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학습이 가능하고 다전공이 단일 전공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전공 제도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유 발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부터 순서대로 진행해주세요. 네, 그럼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전공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분야의 경로를 통해서 다른 분야의 학습이 가능하다는 반대측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학은 한 분야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교수님들이 강의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 정보의 정확성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인터넷만 봐도 올바른 정보보다 잘못된 정보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주시는 거를 듣는 게 훨씬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에서 학습하는 것이 대학보다 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하지만 대학교 안에서는 교수님들은 교단에 선지 좀 오래되셨기 때문에 학교 밖보다는 저는 좀 현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영화과를 다전공하는 학생이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시나리오를 교단에 서신 분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현장에서 계시는 분한테 배우는 게 훨씬 더 리얼리티하고 유행을 좀 따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다전공을 하는 것이 단일 전공을 하는 학생들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학과 18학번을 기준으로는 다전공을 할 경우 각각 36학점씩 총 72학점을 전공으로 듣고 교양 선택과 교양 필수를 충족하면 졸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수업들을 다 듣고 나서 졸업 학점이 부족할 경우 교양이나 전공을 또 들어서 비는 학점들을 채워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때 비는 학점들을 다시 채울 때 전공을 수강한다면 자신의 전공에 대한 전문성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교양 대신에 원전공 수업을 듣는 것은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내에서는 교양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네. 당연히 자기의 기본 소양을 채우기 위해서 교양이 있는 거고 또 그 외에 다른 시간을 일반 선택 시간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자투리 시간이라던가 사용을 해서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사회봉사도 해야 되고 대외활동도 해야 되고 취업을 위해서는 꼭 다전공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 본 전공을 채우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분 다 의견을 조리 있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각자 최후 변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다전공이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를 배우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괜히 전공이 딱 자기 본 전공이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의 전공 하나를 제대로 살려서 여러 우물을 파는 것보다 한 우물 제대로 파서 성공하는 게 저는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다전공은 여러 분야를 골고루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진로가 바뀌거나 자신이 원하는 적성을 찾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일 전공생에 비해 원전공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든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전공을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측 의견 모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다전공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 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학교 측의 학생에 대한 지원과 또 학생 측에서는 배움에 대한 노력이 서로 잘 어우러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오늘의 주제에 대한 의견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이 동영상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저희 사슴토론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